안녕하십니까. 춘천 MBC 창사 48주년 특집 좌담 3%의 벽을 넘자를 진행하게 될 강원발전연구원 원장 육동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강원도를 이끌고 계시고 가장 바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황영철 의원이십니다. 오늘이 강원도의 현안과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3%의 벽을 넘자의 3%의 의미가 각별합니다. 이 3%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지사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MBC 창사 48주년을 온 강원도민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존경하는 황영철 의원님 모셨는데요. 우리 동계특위위원장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3%는 우리한테는 숫자로서는 큰 질곡이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칭기스칸이 옛날에 대제국을 세웠을 때 몽골의 인구가 불과 100만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결집돼서 움직이기에는 좋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저한테는 3%라고 하면 국회의원 숫자가 가장 생각이 나죠.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지난 19대까지만 해도 9명의 도내 국회의원이 있어서 3%에 딱 맞는 숫자였는데 한 명이 줄어들게 돼서 이제 3%에 못 미치는 그런 숫자가 되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더 중량감 있는 의정 활동으로서 다른 나머지 292명이죠. 292명을 우리 강원도의 우군으로 만들어내고 강원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해가는 역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3%는 강원도의 인구학적 한계지만은 우리가 넘어야 될 모든 분야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3%의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오늘 장소도 아름답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의아물 습한 한 카페에서 자유로운 토론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사님 민선 6기 취임 2주년을 맞으셨습니다. 지난 2년을 가볍게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2년 동안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도민 여러분들께 만족할 만한 행정을 선보였는지는 스스로 좀 미덥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2년 우리 황영철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정치권 그리고 우리 행정, 우리 도민들 힘을 합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참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3선 의원으로 우뚝 서셨습니다. 특히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회장까지 맡으셨습니다. 남다른 각오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거라는 것이 모든 분들에게 다 힘든 거지만 저의 경우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이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회장을 또 맡게 돼서 강원도 정치권을 이제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뛰고 또 공부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 지난 2년 동안 사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최문순 지사님과 더욱더 공조를 잘 또 이렇게 만들어서 강원도민들에게 다른 데는 정치권이 좀 싸우지만 강원도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서서 정치권이 하나의 목소리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도민이 원하는 바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지금 현안입니다. 서울 속초간 동서고속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미래의 어떤 그 프로젝트고 또 도민들의 열망이 30년 동안 누적이 돼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 와 있죠. BC 0.791. 참 숫자도 참 애매하게 만들어 있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부단히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AH 분석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목전에 그 결정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 도민이 간절하게 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지사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동환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내년이면 이 최초의 공약이 나온 지 3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30년을 채워서는 안 되겠다. 이제 올해 어떻게 해서든지 결론을 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기도 하고 도민들의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이게 그동안에 이 예비 타당성 검토라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경제성을 수치로 표현하는 게 0.8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0.791 그러니까 0.01이 모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턱 밑에 와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황영철 의원님의 역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고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좀 조건이 한 가지 좋아진 것은 그동안엔 좀 경제성이 없었는데 지금 올림픽도 열리게 됐고 그다음에 설악산 케이블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속초에 크루즈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들이 돼 있기 때문에 상황은 이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보고를 좀 올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말씀 중에 이제 우리 의원님께 공을 좀 내기시는. 네, 과거 뭐 호남 고속철도라든지 타 지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로는 경제성을 좀 초월해서 이루어진 사례가 없지 않아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할 때마다 우리 강원도의 어떤 정치권, 정치력의 문제를 갖다 얘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일을 마무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각 지역의 대표 SOC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되는 방법의 차이가 이제 있는 거죠. 예전에는 각 지역별로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타당성 분석에서 좀 미흡하더라도 그 지역별로 꼭 필요한 사업은 뭐 하나씩 이렇게 꼭 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드시 이 경제성 분석을 통과해야만이 모든 국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사업을 대통령 공약으로 했고 그리고 꼭 하고 싶어 하는 의중이 어느 곳에서든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과학적인 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경제성 분석에서는 어쨌든 아쉽게 조금 낮은 점수가 나왔지만 AH 분석을 통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가능케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과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꼭 해줘야 될 사업, 강원도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6월 30일 날 우리 강원도를 홍천에 오셨죠. 그때도 여러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아마도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드린 말씀 아닌데 제가 정부에서 그 SOC를 청구하라는 사무관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과정을 쭉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 지사님 돈 정치권이 얼마나 애를 쓰는 걸 잘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잘 되리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예. 다음에는 그 일자리 규제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동서고속철도도 잘 이루어지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를 찾는데 이제 어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은 우리 도에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중 그걸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규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강원도는 산림, 환경, 농업, 군사 아주 다방면의 규제를 가지고 있고 그 핵심 규제 면적이 우리 도 면적의 물경 135%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걸 겪고 있고 특히 우리 황 의원께서는 이제 접경 지역도
본인이 이제 담당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규제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육동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군사, 환경, 산림, 거기다 이제 농업까지 포함해서 사실 규제 면적이 강원도 면적을 넘어서는 이제 이거는 중복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대표적인 강원도 발전의 저해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시설 같은 경우도 물론 케이스별로 해제를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지사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민통선을 5km 북방으로 이제 더 좀 옮기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매우 의미 있는 우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농업진흥 지역에 관련돼서는 지금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꼭 해제되어야 될 곳, 그리고 굳이 묶어두지 않아도 돼야 될 곳이 지속적으로 묶여있는, 해제되지 않고 있는 많이 있죠.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구체성 있는 요구를 하고, 그거를 설득하고 하면서 좀 풀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국회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고요.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수도권 규제 완화 동향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지금 뭐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고,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 규제의 어떤 기간법인 수정법,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갖다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는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가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를 더 완화해 버리면 이제 여기 오던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역류하게 돼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라고 있는데 이건 여야가 공동으로 만든 비수도권 지역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당에서는 주호영 의원께서 의장을 하시고 야당에서 이제 제가 맡아서 지금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해서 1,000만 명 가까운 수치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면 제일 타격을 받을 지역이 중부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시, 그리고 강원도 이 지역들이 모여서 중부권 협의체를 새로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아주 최대한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질문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당한 국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책임을 좀 주세요. 그 당시 2008년도에 민통선을 갖다 5% 북상하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면서 이것이 우리 도에도, 강원도에도 굉장히 도움되리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언론 등에서 이거는 경기도를 위한 거다. 이렇게 오해가 돼가지고 곤혹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이라는 것들 거꾸로 말씀드리는데,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은 이 이슈가 뭐 전체적으로 국가, 지방에 모여서 큰 틀에서 정리가 되면 좋을 텐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 이슈가 나오고 또 힘겨루기와 갈등이 반복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역도 만족하고, 아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규제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소위 창조적으로 좀 견란이 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이제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수도권 자치단체들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규제 프리존이라 해서 이제 특정 지역의 특정 산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이제 어떤 지역 단위로 묶어서 규제를 풀어내는 방법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풀어진 수도권의 문제 때문에 다 지방의 불이익을 어떻게
보상해 주권의 문제가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해답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감하게 지방에 있는 규제들을 더 높게 풀어주는 방법이 함께 모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쨌든 선거구 조정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익의 균형이 가능해야 되는 네, 거죠. 한 말씀 드리면 규제 프리존 말씀하셨는데, 규제 프리존에서 강원도가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의원님의 각별한 네. 관심을 좀 부탁을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며칠 전에 큰 장마가 있었지만은 이제 곧 휴가철이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관광의 1번지였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관광하면은 저도 바로 설악산을 떠오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느샌가 그 제주도나 다른 지역보다 조금 우리가 좀 밀리고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서 동계올림픽은 우리 강원도가 관광 1번지로 다시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사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관광의 수준을 한 단계 이렇게 뛰어오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외국의 관광객들이 오시기 좋게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양양공항, 그다음에 속초동해 크루즈,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는 철도 도로, 네. 이거를 이제 확보를 하는데 지금 아직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이걸 좀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오셔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레고랜드라든가 그다음에 동해의 차이나 드림 시티, 그다음에 설악산 케이블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서 많이 머무르고 노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 숙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가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노력, 이 세 가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편 또 우리가 또 빼어난 산림이라든지 생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특화 보존하면서 또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산악관광이라든지 산악정원, 생태관광 이런 쪽에서 강원도가 비교를 가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 얘기를 제가 했는데 우리 황 의원께서는 그 특별히 그 산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산림복지단지 특별법도 발의하셔서 지금 법이 성안이 돼 있죠? 네네. 예, 그 간단히 그 내용하고 현재 어떻게 이것을 그 조성하고 추진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일의 경우에 베리스 호펜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이 숲을 이용해서 거기에 관광과 힐링과 의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다 이루어 놓은 마을이 형성되는 거죠. 뭐 독일에서 부유한 그런 노인층들은 1년에 여기를 한 번씩 다녀가는 게 꿈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마을을, 그런 도시를, 숲의 도시를 강원도에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기엔 법적 기반을, 일단 우선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산림복지 진행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산림복지 단지를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봤더니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시겠지만은 양구에서 메론이 나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만큼 생태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의 어떤 기호가 고급화되고 또 농업도 과거처럼 인력이 많이 필요한 방식에서 이제 스마트 농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가 미래 우리나라의 최고의 농도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 발전에 대한 지사님의 어떤 비전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에 뭐 경제 수치하면 되게 전국 최하위 부근에 머물러 있는데 농업 소득은 전국 3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위에 또 만족하지 않고 1위까지 저희가 올라가 보겠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5위, 4위, 3위까지 올라갔는데 빠른 시간 내에 1위까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1위까지 가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이제 공급형 농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FTA라고 해서 중국에서 싼 농산물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거꾸로 중국의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 이제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초가 되겠습니다. 철원의 오대쌀을 비롯해서 수출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올해 40억 원어치를 수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농해소득인데요. 즉시 수입이 올라가는 게 이제 요즘에는 우리 때는 수학여행이라고 그랬는데 좀 교육여행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농촌 체험. 이제 두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6차 산업하고 이제 6차 산업.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과나 인삼 같은 것이 재배지가 우리 강원도로 옮겨와서 전국에서 품질과 생산량이 1위로 좀 올라가 있어서 그런 고소득 작물을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농업을 발전시키려면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젊고 우수한 그 농업 인력이 필요한데 도내에 여러 가지 그 인력 양성체가 있지만은 연계가 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그분을 걱정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수한 농업 인력 양성 관련돼서 황 의원님의 견해를 한번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 날 한 행사에 갔었어요. 근데 그 홍천의 사회치 연합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공동 작업을 한 메론을 직접 관광타운에 가서 파는 판파티라는 거를 하더라고요. 아주 저는 그 특별한 행사를 보면서 거기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있어서 희망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농작물을 잘 만들어내서 또 잘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의 농업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결국은 그 힘이 될 친구들을 어떻게 잘 뒷받침하고 육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우리 강원도의 젊은 우리 농업 일꾼들 또 사회치 연합회 등등 이런 젊은 일꾼들이 과연 강원도에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농업을 시작하고 또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금 사실은 홍천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조농업고등학교라고 선정이 돼서 거기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래의 농업 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또 교육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는 젊은이들이 농업하기 좋은 곳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 인재들이 더욱더 발전하고 그것이 강원도 농업이 이리로 가는 그런 큰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은 옛날에 강원도에 농업 관련된 고등학교가 7개 있었습니다. 네네. 지금은 유일하게 남은 게 지금 말씀하신 홍천농고. 그래서 저희가 그 홍천농고를 창조 농업학교로 만든 일을 열심히 해서 만들었고 아마 그게 앞으로의 그 강원도 농업인력 양성의 귀중한 모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나저나 그 지역 산업 육성과 관련된 강원도의 미래가 달려 있죠. 크게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비철금속이라든지 기존에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또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렸지만은 IT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기술이 엮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흐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 동시에 우리 강원도가 해결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자꾸 여쭤보니까 저도 민망합니다만 한번 우리 어떤 산업 전략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수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전략산업들, 우리는 전략산업이라는데 그 전략산업들은 매년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기기, 바이오, 비철금속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감자들도 이 첨단 산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저희들도 뭐 분명하고요. 그것이 성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원장님도 같이 만들고 계신데 2040 강원도 첨단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그래서 이번 달에 발표할 계획이시죠. 네, 같이 이제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세계 도시 중심으로
첨단 산업들을 육성해 왔는데 18개 시군이 모두 네. 참여를 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걸 뒷받침하는 게 연구개발, 네, 네. R&D인데 강원도 R&D가 우리나라 전체 R&D의 약 0.6%, 네, 네. 공공 R&D의 불과 1.4%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것들이 대학의 지중해 있어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지역의 산업 전략이나 발전을 갖다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심해가지고 더 늘리고 또 있는 그 예산을 또 체계화하는 그런 노력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도정과 우리 그 도 정치인들 또 지역 도민 모두가 협심 노력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중앙 정부의 어떤 핵심 정책 분야에서 우리가 소외받고 있다라는 걱정과 불만이 가시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격은 다르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처럼 우리가 참 지역이 전체가 진통을 겪은 선거구 핵정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맥락에서 좀 이해를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황 의원께서는 아마 동대문 어딘가요? 네. 전국 최소 선거구의 물경 950배가 되는 그런 전국 최대 선거구를 갖다 가지신 국회의원으로 지금 등장을 하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도세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평소 의원님 네.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네. 이런 현실을 네. 어떻게 느끼시고 또 어떻게 이제 극복해야 될지 솔직한 말씀을 좀 가급적 간략히 좀 해주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홍천 철원하천 양구인제 지역 주민만 생각해도 저는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많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만나면 매우 기쁘고 또 행복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을 해줄 수 있는가 생각하면 그럼 이제 슬퍼지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 한 사람이 각 자기 선거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계 속에서 5개군을 책임지려면 정말 얼마만큼 제가 더 될까? 나에게 얼마만큼의 더 큰 힘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저의 걱정인데요. 우리 이제 강원도가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8명의 국회의원이 넓은 면적의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이 관리라는 것이 무슨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만들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제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본인의 개인 역량을 더 키워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삼선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각 부처의 뭐 장창환이라든지 또 국장님들 이런 분들과 지금까지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지역의 어려움도 설명하고 조금이라도 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예산 이런 것들을 더 배려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8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19대 국회보다는 더 네. 강원도 국회의 역량이 높아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역량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강원도 지역군이 8개지만 이번에 강원도 연고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매우 많이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 6분인가 다 그래서 저 8명 포함해서 이제 26명의 강원도 연고를 가진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 연고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을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 모임으로서 더 이렇게 조직화시키고 또 그분들을 강원도 발전의 동력으로서 함께 활용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이제 꼭 필요할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나왔는데 지사님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국의 시도지사 중에서 중앙부처 특히 세종시를 갖다 가장 자주 다니시는 제가 그 세종시를 만들고 또 이전시킨 일을 하다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 강원도에서 멀어져가지고 저도 참 고생이 많이 그래서 많은 성과를 만들고 계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참 넘기 힘든 벽도 가끔 느끼시고 솔직히 얘기해서 또 속상하신 일도 많으시죠 다니시다 보면 그런 마음은 한번 솔직히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정치력의 이 역량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이게 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2년 연속 6조 원을 넘게 예. 따냈는데 이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네. 당신들 역량 이상으로 해주셨다는 데에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선 좀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당장 올해도 이제 이 6조 원대가 상당 기간 계속돼야 되는데 벌써 올해 한 분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다만 조금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자 중에 큰 감자들이 많이 생기셨고요. 황영철 의원님께서 이제 동계특위위원장을 맡으셨고 상임위원장을 맡으시고 예결위원이기도 하시죠. 네. 또 예결위에 들어가 계신 게 저희들은 큰 다행이고 또 권성동 의원님께서 법사위원장이라는 좀 막강한 자리에 계셔서 이런 큰 감자들이 생겼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제 이주 감자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집 떠난 감자들이 뿌리는 우리 강원도에 있으신 분들이 뭐 상당수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결집하도록 해서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우리 지사님은 그 감자 하나 가지고 모든 현황을 다 풀어내시는 아주 탁월한 재능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30년 동안 정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뭐 강원도 현안, 예산 등을 많은 부탁을 받고 부족하지만은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마음 한켠에 늘 느끼는 게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자신의 참 말씀하셨지만 또 한켠에는 우리 스스로 너무 우리가 또 소외되고 있다. 뭐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단어들을 쉽게 쓰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이면에는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우리 지역, 우리 사회, 우리 도민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한 그 상응하는 노력, 준비를 충분히 했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역량을 키우는 가장 첫 경은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없던 우리나라 전후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거는 결국 교육의 힘에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죠? 좋은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좋은 평가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우수 인재들이 좀 의지로 빨리 나가고 또 여러 가지 기초 학력 저하 등 그런 걱정스러운 그 뉴스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미래 또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남다른 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보다 창의적인 그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향후 강원도가 3%를 극복하고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좀 나오면 좋을까 하는 지사님의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량 감자들을 이렇게 잘 키워내는 방법인데 우선 저희들이 하는 건 저희가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좋은 감자들이 커나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좋은 인재들이 길러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인재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이제 인재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강원도 지역 고등학교 출신들이 강원도 지역 대학에 갈 때는 저희들이 이제 등록금이라든가 100만 원씩 지원을 한 초보 단계에 지금 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편안하게 지역에서 머무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좋은 직장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 혁신도시에 온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이 지금 한 9% 정도의 채용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법에 규정한 대로 30%까지 늘리는 것. 그다음에 여기 바로 요 앞에 짓고 있는 레고랜드처럼 좋은 직장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서 자연스럽게 우량 감자들이 커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거를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그 숫자는 적어졌지만은 오히려 역량은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의 여러 가지 기대, 희망 요구를 갖다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도 종종 듣는 게 중앙 무대에 가면은 도 출신 인재들이 이제는 잘 안 보인다, 줄어든다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줄지는 않겠지만은 아마 그 저변이 약화되고 있다에 대한 그런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딱 3%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3%의 인구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3%를 넘어서는 인구였었는데,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은 도 출신의 공직자 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동환 원장님처럼, 진짜 우리 고위공직자로서 역할을 잘했던 분들도 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어쨌든 전 뭐 집권 여당이니까, 여러 가지 중앙 정치권이라든지 중앙 정부의 인사 과정에 있어서 강원도 인재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푸시를 해줘야죠. 푸시를 해주고 거론해주고 하면서 그분들이 중요한 직책에 일단 고위공직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우리 정치권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미래 인재들, 중앙 정치권에서 일할, 중앙 또 무대에서 일할, 또 여러 가지 기업에서 일할 좋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 남곡동에 있는 강원학사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강원학사를 나왔는데, 정말 어렵게 대학을 다녀야 되는 우리 강원도 인재들에게는 학사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또 강원학사를 나온 그런 졸업생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금도 교류하고 있고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듯이 앞으로도 저는 이런 네트워크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학사도 지금 경쟁률이 매우 세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들여보내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이들, 학생들에게 더 좀 강원도가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더 지역 인재를 커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 다 맞물려야 예. 좋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있죠. 아이 하나를 잘 키우려면은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 네. 이게 선진국의 속담이 아니고 아프리카 케냐의 속담입니다. 하물며 우리 강원도가 그래서 오늘 주제가 3%의 벽을 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구 3%를 넘기는 쉽지 않죠, 솔직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대신 3%를 초과할 수 있는 지역의 인재 역량을 키우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지역하고 전혀 다른 차별화되고 새로운 시스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강원도만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면 어떻겠냐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가 교육계, 행정, 모든 데 가지고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예. 그 다음에는 오늘 뭐 3% 얘기를 했지만은 넘어가기 어려운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지만은 2018 평창 올림픽입니다. 이제 1년 반. 제가 쳐보니까 딱 579일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유치했을 때 우리 도민들의 감격, 우리 아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들이 정비돼서 이제는 본격적인 준비 궤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 문제도 많은 산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 현안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은 도민들의 어떤 협조 사항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자님 그때 커피 한 잔 조금 마시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차 마실 시간이 없었어요. 이 아까 되게 마시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주셔가지고. 사회자께서 목이 제일 타실 텐데. 예. 오늘 여러 가지 이 제작진의 압력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우리 또 구독에 서둘르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육동환 원장님, 이 사회자로 데뷔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잘하시네요. 빨리 하라고 계속 뭐가 들어오고 압박을 상당히 하시네요. 커피는 여기 주고서 마시지도 못하게. 아마 춘천 MBC 역량으로는 나중에 방송 시간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네. 이거는 잘리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평창 올림픽이 강원도의 운명을 가르는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인데요. 신임 동계특위 위원장님으로 우리 이범, 황영철 예. 위원장님 모시고 예, 이범 이범, 조직위원장님 예. 이렇게 두 분이 쌍두마차가 서시게 된 것을 저는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삼도마차 아닙니까? 저는 이제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결국 사람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소치 올림픽이나 우리 아시안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자 올림픽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 평창 올림픽에 이렇게 이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다음에 쓰기도 적게 써서 나중에 수치상으로 적자 올림픽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투자를 경기장, 진입도로 뭐 이런 데만 투자가 머물러 있고 개폐막식을 훌륭하게 한다든지 홍보를 잘한다든지 관광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네. 문화 공연 예술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는 데 대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썩 흔쾌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분위기를 바꿔서 더 적극적인 투자로 강원도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이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새롭게 구성된 수뇌부에서 해줄 걸로 기대하고 예. 또 충분히 해내실 역량이 있는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황영철 의원께서 다행히 천원이죠, 저희 지역에. 동계특위의 위원장으로 아직은 내정됐습니다. 아마 지사님이 지고 계신 짐을 반을 그냥 자동으로 덜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많은 감회가 있을 테고, 특히 위원장으로서 또 역할이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강원도는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지만은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중요한 시점에 동계특위 위원장을 맡게 돼서 매우 책임감도 느끼죠. 그리고 기대도 크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각오도 되새기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동계특별위원회와 또 여타의 국제경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계 올림픽과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제 특위가 이루어졌는데 특위위원장이 사실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애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강원도 출신으로서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어떻게 하면 지원할까, 성공시킬까에 좀 이 힘을 모으는 그런 특위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가 과연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먼 산 불구경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원해주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다라는 그런 동일한 인식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끝까지 집중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이번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특위에서 많이 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뭐 정부 차원이라든지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회 차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에게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의 문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게 만들어내고 그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의 지원군으로서 다 함께 이렇게 포섭해가는 작업들이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내서 일단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요. 개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올림픽 유산을 잘 활용하기 위한 그런 문제들은 지사님과 함께 또 풀어가야 될 문제고, 중요한 문제가
이 올림픽 시설물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것을 자치단체에게 다 책임을 떠넘길 것이냐, 아니면 정부가 국가가 일정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이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덩치 큰 그런 시설들을 자치단체가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가가 일정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강원도 내에서도 뭐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무슨 기대를 하냐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세요. 지금 이제 황영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되신 걸 제가 기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지역구가 지금 비개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개체지 주민들도 이렇게 적극적인 동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하나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오늘의 주제인 이 3%의 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3%가 똘똘 뭉치고 단결하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걸 하려면 저부터 정파,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전부 다 강원도민들이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우리 도민들이 모두 뭉쳐서 강원도 발전을 한 번에 크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온 얘기들이 앞으로 현안을 해결하고 강원도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좋은 자양분이 되리라 믿고 오늘 토론을, 집중 토론을 마무리할까 봅니다. 그러면은 춘천 MBC 창사 48주년 특집 좌담 3%의 벽을 넘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바쁘신 두 분, 중요하신 두 분, 최무순 지사님과 황영철 의원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남보다 앞서 계속 뛰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